제3의 성은 제도화의 의미와 인정의 의미는 다르다. 네.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답변을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차별금지법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네, 동의합니다.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차별금지법 도입 있습니다.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네, 다만 그러면 네. 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에 관련해서 토론회 장을 마련할 필요가 네. 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토론회 장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실 보관이 있으십니까? 네, 그 토론회 장은 사실은 그걸 계기로 더 새로운 여러 많은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는데 다만 차별금지법의 소관부처가 법무부고 국회에서 결국 입법이 돼야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국회가 그 토론회 장, 공론의 장으로 기능을 해 주실 것을 믿고 여가부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피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차별금지법이라기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개별적 차별에 대한 건 다 있는데 이제 모든 차별을 아우른다 이런 점에서 포괄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도 되겠지만 종교계에서는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포장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방향은 맞지만 이로 인해 논쟁, 갈등이 심화되면 민생, 경제 회복 등 시급한 과제가 지연될 수 있다. 심사숙고해야 한다. 즉 유보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장까지 포함해서 국회에서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해야지 토론회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어로 얘기를 하시면 네. 지금 자 파워포인트 좀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방금 제가 인용한 말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5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김민석 총리 역시 외신 기자회견에서 종교적 신념의 기초의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절박한 반대 목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셨는데 대통령과 정부 내에서도 이렇게 사회적 갈등 우려를 걱정하고 있는데 이제 후보자님은 차별금지법 도입해야 된다. 국회에서 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국무위원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실 생각이십니까? 대통령님께서도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집중적인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일수록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되셔도 이런 토론이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잠깐만요. 후보자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동성애는 성적 지향,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성적 지향에 대해서 찬반 논의를 할 수 없는 제가 특히 인권위원으로서 관련 차별성위원회에서 그러면 나는 동성애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니 이렇게 하는 표현 또 나는 동성애에 찬성한다처럼 개인의 표현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차별 혐오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개인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차별이나 혐오의 발언입니까? 그 종교의 자유의 의미. 종교 얘기 아닙니다. 동성애를 찬성한다. 그러니까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이랬을 때 이게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저희가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원으로서 저희가 인권위법에 따른 판단함에 있어서 굉장히 반대한다는 것이 위원이 잘못하면 타인의 성적 지향에 대한 또 다른 차별과 혐오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나는 동성애를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반대한다. 이게 개인의 표현의 자유 의지라기보다 차별 혐오에 해당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성을 그렇습니다. 부인해서는 그다음에 안 또 된다고 여쭙겠습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관련해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예, 네네 1번 더 주세요.
최선의 방안이 뭡니까? 후보자님은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죄를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행 형법처럼 폭행, 협박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만을 강간죄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가 제기한 이슈기 때문에 제가 네, 여쭙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한 2분 정도 발언 드려도 될까요? 네, 아니면 안 되니까. 그건 마치고 그러니까 이 질문 다 부분은- 하시고 네, 그러면 질문. 네, 그러면 후보자 듣고 예. 제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PPT 좀 보여주십시오. 김현숙 장관이 과거 때 양성평등 기본계획서에서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철회했습니다. 여가부 장관입니다. 김민석 총리도 총선 공약을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공약에 넣었다가 실무진 착오라고 바로 집어넣었습니다. 대통령이 논란을 키우지 말고 대통령이나 총리가 논란을 키우지 말고 애매하게 대응하고 했을 때 네. 장관님 후보자는 입장을 어떠십니까? 이제 2분 동안 말씀. 네. 이분까지 죄송합니다. 안 제가 해도, 네, 위원님들께서 아마 더 잘 아실 텐데요. 제가 후보자 지명을 받은 바로 그날 오전에 저는 성폭력 상담소에서 미국에서 검사를 거쳐서 법학 로스쿨 교수로 계신 분이 한국을 방문하셔서 저희가 피해자를 전한 변호사들과 성폭 상담소 함께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주제 내용은 왜 각국마다 다른 법제 하에서 강간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그것이 가장 주되게 나왔던 부분이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중강간 아시죠? 예, 그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만약에 100명의 피해자가 있다면 그 100명의 피해자들 중에 경찰, 검찰을 거쳐서 재판이 회부되는 비율이 10% 20% 되지 않고 그 중에 무죄 판결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2분 정도 위원님. 그럼 저는 그 입법의 사각지대, 입법의 사각지대를 말씀드리는 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각지대는 바로 그러한 부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비동의 강간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후보자 지명되기 직전에 했던 사건도 바로 약물 내지는 술로 인해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분이 술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갑자기 일어났더니 본인의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있던 상황. 이 분에 대한 그 경찰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 무혐의 결정의 부당성을 이의 신청하고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장관 후보로 지명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가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싶다. 우리가 이런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우리 여가부 또 국회가 그대로 두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실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비동의 간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주는 어떤 내용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좀 없는 가운데, 내지는 기존에 들어봤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생소해서 생기는 오해를 우리가 좀 풀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을 제가 감히 그 어떤 말씀을 더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후에 다시 또 다른 자리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 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의사진만. 아니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는데, 네네. 3차에 가서 제가 질의를 할 때는 또박또박 좀 네. 잘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님 예. 후보자는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도록 진행을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꼭 강의 들으러 온 것 같은 아니, 느낌입니다. 네. 예. 후보자님. 네. 예. 네, 죄송합니다. 예. 후보자님. 예.